절대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젠스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 무슨 얘기 해주셨지 이런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에요. 상승 분위기에 취해 있지 말자.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보고 현금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수가 얼마였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2200선 근처에서 사실 다들 상승 분위기에 취해 있을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절묘하게 조언을 해주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현재 시점 한 차례 좀 조정을 깊게 받아서 현금 당시에 마련해 주셨던 분들은 잘 버티셨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그 현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장이, 한 100표 정도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어제 좀 되돌림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또 이제, 오늘 시장 전략을 이제 박스권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가 526포인트 다우지수가,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169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지난 이 절대 전략을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마스터 전략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연준에서는 이 부채가 지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 이후에 한 6년 동안에 한 3조 가까운 본원 통화를 늘렸고요. 그리고 QT가 진행이 된 이후에 이번 3개월 동안에 무려 3조 가까운 이 통화량을 발행을 하면서 연준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급반등이 좀 진행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우리 시장과 영향이 좀 있었죠. 회사채를 직접 매입을 하겠다, 개별적으로. 이 얘기는 연준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아닌 기업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완화를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실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경기가 재개된 이후이죠. 5월 15일 이후에 사실 코로나 확진자는 정점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미국의 확진자가 22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1만 명이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의 안정이죠. 고용시장에는 물론 기업의 성장성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물가 상승률을 가장 안정적으로 2%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희생이 되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결국은 기업의 부채를 어느 정도 지금 떠안고 가는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 지난주에 현금을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야, 연준에서 이 멈출 수 없는 지금 게임보다도 이제 자산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스닥 시장이 이 구간이죠. 정고점에서 이 개별적으로 그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보고, 저는 일단은 상당히 좀 기다렸던 또 2차 포인트 이슈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제는 좀 우량 회사채뿐만 아닌 정크본드들, BBB 회사채 신용 등급이 BBB 이하인 정크본드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변곡점이 여기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냐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북한발 리스크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이 유동성의 자산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이번 우리 6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도 SPV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그 규모가 10조에서 한 많으면 20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회사채 매입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ETF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는 자리를 나타냈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주식을 직접 사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7,5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오늘 체크 포인트.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에 기관들이 오늘 좀 매도가 나타났었죠. 한 1,160억의 이제 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오늘 지수를 보게 되면 뭐 5일선 정도 좀 안착이 되는 모습이고, 저는 당분간 박스권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753포인트 선으로 이제 마감이 되고,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21선의 안착인데, 수급 동량을 보면 외인들이 전일 4,300억의 매수에, 그리고 금일은 1,140억의 이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즉 외인들도 단기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제는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금융 정책에 대해 보고를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원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하죠. 그래서 이 증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오늘 정크 본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실 채권들까지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이 어떤 스탠스가 나온다면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개별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500에서 원유 재고 어느 정도 이제 산유국에서 이제 감산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500에서 이제 월간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상품 시장 쪽에서도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또 얘기 드렸던 지금 보는 차트가 이 WTI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일 그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올라와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 업체들 쪽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면 미국의 회사채가 무너진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금리를 0에서 0.25% 지금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사실 미국은 제로금리고 이 MMF 시장이 4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회사채가 무너지지 않게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는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통화적인 어떤 그 완화 스탠스가 계속 마이너스 금리에 준하는 지금 계속 자산 매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가도 지금 37.95달러 선인데 저는 40달러 넘어가고 이게 결국은 좀 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산유국에서 이제 감산 합의를 지금 3개월 연장이 아닌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늘 원유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유가는 또 올라올 수 있는 이 포인트도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략으로 좀 간략하게 총정리를 해주신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내일 시장은 박스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보유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급등이 나와도 이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좀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종목이 오늘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는 지수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233740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 변동성을 보게 되면 지난 14일에 급락이었고, 그렇죠? 6월 15일에 13% 급락이었고 어제 또 되돌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5일선 안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마스터 전략실에서도 계속 뭐 살지를 모르면 이걸 매수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오늘 약간 좀 차익 물량도 출회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 섹터라든지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또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지수가 이제 견조한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도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눌릴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시장 대응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함께 해주신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의 못다 나눈 이야기,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말이고요. 저녁 6시에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앞서서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160%의 큰 수익을 거둔 바 있는데 이 부분들을 뒤를 이을 후속주 세 종목이 공개된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도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해 주시면 많은 매매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 버티는 데 성공했고요.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목요일, 금요일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토마토TV와 함께 현명한 투자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